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17차시, 즉 서아시아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까지 서아시아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슬람 왕조를 아주 많이 배울 겁니다. 이런저런 이슬람 왕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순서대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보면 그래도 빠지지 않고 약간 뭐 듬성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법 꾸준히 출제되고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슬람의 성립으로 끝이 났죠. 이슬람교의 성립.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슬람교를 표방한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이슬람 제국의 발전. 그래서 그 첫 번째를 정통 칼리프 시대. 어떤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이슬람 공동체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통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조들이 쭉쭉 들어서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 그리고 후 우마이야 왕조 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앞장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정통 칼리프 시대라는 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 칼리프는요 그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뭘 이어받았냐? 그 무함마드의 계시를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무함마드의 죽음 이후에 후계자 칼리프 자리에 앉을 사람을 여러분들 선출해 왔습니다. 선출해 왔어요. 선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비잔티움을 격퇴하게 됐고요. 세력이 꽤 강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사산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됐죠. 지난번에 나왔던 겁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 사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했고요. 이슬람교가 이곳저곳에 세력을 뻗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후에 등장한 게 이제 우마이야 왕조인데요. 이렇게 칼리프를 선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 즉 피살당합니다. 죽어요. 그러면서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야 우마이야, 이름이 좀 특이하죠. 무아위야 우마이야가 칼리프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마이야 가문에서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에 도읍을 하고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선출이었는데 세습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우마이야 왕조의 그 칼리프직 세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찬성했던 쪽이 순위파고요. 반대했던 쪽이 시아파 되겠습니다. 근데 숫자가 인구수로 보면 순위파가 더 다수파입니다. 자,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은요, 영토가요 엄청 넓어서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퍼졌고요.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뻑하면 나오죠, 그쵸? 인더스강 유역까지 엄청나게 큰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시리아 아랍인을 중용했다라고 하고요. 아랍인이 아니면 차별했습니다. 문제가 됐겠죠, 나중에. 자, 그리고 나중에 서양사에서 나올 얘기긴 하지만 프랑크 왕국, 즉 당시에 이제 서유럽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과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 전투가 바로 투르 푸아티의 전투입니다. 732년의 일이고요. 프랑크 왕국 당시에 이제 프랑크 왕국의 궁제였던 카롤루스 마르텔의 지도에 의해서 패배하게 됐었죠. 문화적으로는 아랍 색채를 가진 이슬람 문화가 셌고요. 그리고 아랍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랍어를 공용어로 썼고요. 그리고 바위의 도움이라는 것을 건립한 것이 바로 이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근데 이 아랍인이 자꾸 비아랍인을 차별하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혹은 활용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아바스인데요. 이 아바스 가문에서요, 비아랍인들과 그리고 시아파 등의, 즉 우마이야에 안 좋아하는 애들 연합을 모아서 건국한 게 바로 아바스입니다. 아바스 왕조예요. 이들은요 바그다드에 도움을 했고요. 특징적인 게 시아파의 도움을 받았지만 본인들은 순위파 국가예요. 그거 좀 특이하죠, 그렇죠? 자, 특징 보겠습니다. 민족 차별을 철폐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슬람교도는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에 붙는 표현이 범이슬람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였다라는 표현이 이 아바스 왕조에 꼭 붙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아바스라고 했다가 아바스라고 했다가 발음이 좀 다른데요. 그냥 같은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요, 중국 당과의 전투를 통해서, 즉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당 입장에선 패배한 거죠. 어쨌든 이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후에 중국의 제지술이 전래되어 옵니다. 전래되어 들어오게 되죠. 이슬람 쪽으로. 그리고 이란, 인도, 그리스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수용해서 국제적인 문화 특징을 갖습니다. 당시에 같이 있었던 당나라도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를 띄었죠. 그런 특징을 띄었죠. 문화적 특징으로 국제적이었습니다. 자, 쇠퇴과정 보겠습니다. 지방 총독들이 바로하면서 왕실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파티마, 이집트에서 파티마, 이베리아에서 후 우마이야 왕조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칼리프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칼리프가 지금 아바스에도 있고 파티마에도 있고 후 우마이야도 있는 거예요. 칼리프가 동시에 3명이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10세기 중반이 되면 페르시아계의 부하이 왕조가 이 수도인 바그다드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셀주크 튀르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튀르크 세력은 안 그래도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 아바스 왕조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청을 받고 이 부하이를 축출하면서 바그다드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요, 이슬람 세계에 오로지 종교적 권위만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셀주크 튀르크는 정치적 권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근데 둘 다 나중에 1258년 즉 몽골 훌라그의 침략으로 멸망했죠. 자, 후 우마이야 가겠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족의 일파가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까지 건너가서 만들었던 왕조입니다. 거기서 칼리프 선언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럽의 이슬람 문화를 전파했다라고 하고요. 에스파냐의 메스키타 사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쇠퇴 과정은 그냥 지나가듯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 제국의 분열 과정 볼 건데요. 크게 다룰 건 없습니다. 반복이에요. 아까 얘기 나왔던 아바스 그리고 파티마 왕조 2개 정도 짚어볼 건데요.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는 9세기 중엽부터 왕조 안에서 튀르크 계열의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분해서 멸망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이 멸망 과정에 이르는 것은 훌라고 쳐들어와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이 튀르크 중에 일부가 바로 셀주크 튀르크죠. 자, 파티마 왕조는 10세기 초에 이집트에서 개창했던 것인데요. 이들은 여러분들 특징적이게도 시아파입니다. 시아파예요. 그리고 카이로에서 만들었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칼리프, 지도자가 칼리프를 선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밑에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원형 도시 바그다드, 이것도 각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슬람 세계의 다원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슬람 세계 다원화, 여러 중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꼭 거기 아라비아 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슬람 세계의 중심들이 생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셀주크 튀르크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티무르 왕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사파비 왕조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자, 셀주크 튀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세기 중반에 셀주크 족장 튀르크 사람이 카스피 부근에서 발흥을 했고요. 이슬람교로 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세력을 키우고 있다가 셀주크 튀르크를 건국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셀주크 튀르크의 지도자 토그릴베그 또는 투그릴베그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아까 나왔던 그 부하이 왕조 얘기예요. 부하이 왕조를 축출하고 바그다드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이 토그릴베그에게 술탄, 즉 이슬람 세계의 세속군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술탄의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때부터 이 칼리프는요, 종교와 정치 중에서 종교적인 의미만 갖게 됩니다. 아까 이기 나왔죠.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권위만을 의미한다. 그전엔 다 갖고 있었거든요. 정치든 종교든. 근데 이 아바스 왕조의 셀주크 튀르크가 입성하면서, 바그다드에 입성하면서부터는 칼리프와 술탄의 역할이 좀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술탄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중해와 파미르 공원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고요. 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나톨리아를 진출하게 됩니다. 아나톨리아는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아시아. 자, 그리고 비잔티움을 위협했어요. 아나톨리아에 진출하자 비잔티움 제국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크루세이드 워. 자, 쇠퇴 과정 보겠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너무 길어져요. 막 몇백 년씩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여러분들 아까 계속 얘기했죠? 몽골 훌라구의 침략으로 아바스 멸망하면서 튀르크 세력도 같이 종속되는 겁니다. 같이 있다가 몽골에 같이 얻어맞고 종속됐던 거죠. 자, 티무르 왕조 보겠습니다. 자, 티무르는요, 여러분들 14세기 초에 중앙아시아에 있던 그 몽골의 한 울루스죠. 몽골 제국의 한 울루스. 그 차가타이 칸국이 약화되자 이 티무르가 칭기즈 칸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그리고 몽골 제국의 재건을 외치면서 이슬람 세계 확장을 외치면서 건국한 것이 바로 이 티무르 왕조입니다. 이 티무르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부르죠. 그 바부르가 세운 나라가 인도의 무굴 제국이죠. 기억하시죠? 요 티무르입니다. 여러분들 이 티무르가 징기즈 칸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몽골 제국을 재건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는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몽골이 무굴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무굴 제국이 몽골 제국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티무르 왕조는요, 뭐 이런저런 곳 침공하고요, 침공 엄청 많이 해요. 한때 델리도 점령했고요. 자, 그리고 지중해 동부 연안을 진출했다라고 하는데 대땅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즉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앙카라는 지금 튀르키의 수도입니다.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스만 제국은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했던 거죠. 한번 기억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티무르 왕조는 동서무역으로 발달을 했다고 하고요. 수도가 어디였는지 알아둘만 합니다. 바로 사마르칸트입니다. 사마르칸트에 수도를 두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중앙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유명한 게 뭐 레기스탄 광장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꼭 가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자, 문화적인 거는 뭐 이런저런 문화 혼합했다. 그리고 뭐 세미라 첨문학 발달했다. 이런 건 얘기 다 있고요. 자, 티무르 왕조가 있었을 무렵에 동아시아에서는 누가 있었냐? 바로 명입니다. 이 명나라조차 정벌을 하러 갔어요. 티무르가. 그러다가 가던 도중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티무르가 죽자 분열 약화됐고요. 잠깐 어떻게든 내란 평정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내분에 그리고 쇠퇴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가 15세기 중엽이 되면요. 우즈베크 동맹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나중에 튀르크계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합니다. 16세기 초의 이야기죠. 자, 그 즈음에 이란 지역에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사파비 왕조입니다. 자, 누가 만드냐? 이스마일 1세입니다. 이스마일 1세고요. 자, 페르시아의 전통 군주 칭호인 샤하를 사용합니다. 샤. 특별히 샤한샤라는 표현인데 왕중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사파비 왕조에서 썼던 표현이고요. 자, 이들 특징적인 게 여러분들 시아파 왕조입니다. 시아파예요. 아까 그 파티마처럼 사파비도 시아파 왕조입니다. 특히 사파비 왕조는 더 특이한 게 이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국교화. 선지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당시에 수니파 왕조였던 오스만 제국과는 대립하죠. 당시에 페르시아 세미라가 최고조로 발달해서 매우 정교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고요. 자, 이때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가 샤가 바로 아빠스입니다. 아빠스 1세. 이름이 아빠스라고 아빠스 왕조 아니고요. 아빠스 1세는 사파비 왕조의 황제입니다. 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스파한으로 천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뭐 군사력 강화, 오스만 상대로 바그다드 수복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뭐 상업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쇠퇴할 때는요. 요 표현이 있더라고요. 교과서에. 울라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슬람의 법학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꾸란 공부해서 법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왕권과 이게 대립할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법학자들이 왕권에 좀 비빌 정도로 영향이 커졌고 그만큼 왕권은 약화되었다는 표현이겠죠. 왕실이 내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간의 침입에 멸망하게 됩니다. 18세기 전반기의 일이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도들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들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셀주크 튀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술탄제가 시작했다는 점.
아까 입성하면서 투그릴베그 기억나시죠? 티모르 왕조는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점. 누굴 상대로? 그쵸?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자, 그리고 사파비 왕조 때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실 만한 게 여기 이스파한 한번 기억해 주실 만하겠죠? 아바스 1세 때 이곳으로 천도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